자, 지금부터는 국가공무원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가공무원법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 목적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말이에요. 이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이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이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의 구분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공무원은 땡땡직 공무원과 땡땡땡땡직 공무원을 구분한다. 우리가 이제 국가공무원을 구분할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공무원을 구분할 때 국가공무원의 구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이제 이게 지방공무원도 기본적인 틀이 비슷해요. 이제 같이 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이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에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눠지죠.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경력직 공무원이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안에 들어오는 게 이제 누구냐면은 일반직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일반직하고 특정직 공무원이 있죠. 특정직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경력직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정무직과 별정직이 있어요. 정무직과 별정직 이렇게 오는데, 보시면 이제 경력직이다라고 했을 때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하고 이제 특정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늘공이라고 이제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직업공무원제가 적용되는데요. 경력직은 직업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여기는 이제 그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이고, 특수경력직이다 그러면은 직업공무원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공무원이 그랬다가 이제 공무원이 아닌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사람들, 원래 이렇게 이제 하는 게 특수경력직이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였고, 이제 그 얘기가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국가공무원은 이렇게 이제 경력직과 이제 특수경력직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무원으로서 임용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반직과 특정직이 있다 그랬었고, 특정직의 종류에 해당되는 것들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또 막 나와요. 알겠죠? 네, 특정직 공무원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거기 누가 들어가는지 좀 이렇게 눈여겨 봐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눈여겨 봐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특수경력직 공무원들에 대한 얘기인데, 정무직 공무원이 있어요.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과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장차관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별정직 공무원이다라고 하면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공무원들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됐을까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국가의 이제 고위공무원단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어디에요? 이게 실장국장급이라고 그랬죠? 실장국장급에 해당하는 이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꾸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사혁신처장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춰야 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는 자를 평가해서 신규 채용과 승진 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반직 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할 수 있죠. 직군, 직렬 같은 거 직위분류 또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땡땡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위공무원단은 계급의 구분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계급 구분을 하지 않는다. 예, 계급 구분을 1급에서 9급까지로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3급 이상이 고위공무원단 내 후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고위공무원단으로 편입되면 그때는 이제 계급 구분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용어들 다 좀 채워 넣으셔야 돼요. 맨 위에가 이제 직위예요, 직위.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직위분류제 같은 거를 좀 같이 연결해서 보면, 직위분류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큰 틀에서 이제 직군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일의 종류가 유사하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계급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직렬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직렬이라고 불렀고, 이 안에서도 또 하는 일들이 또 나눠지기 때문에 좀 세분화한 거, 직렬 내에서 하는 일의 종류별로 세분화한 거를 우리가 이제 직류라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기억들 다 하시겠죠? 요거 이제 직렬이다, 직분이다, 직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요거는 이제 뭐를 통해서 했냐면은 직무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하는 일의 종류별로 해서 요거를 이제 수직적 분류다 이렇게 이제 맞죠? 그죠? 직위 분류할 때 수직적 분류를 해낸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자, 하는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 하는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제 직무 등급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 거죠. 직무 등급. 하는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제 뭐가 같은 거예요? 이건 이제 하는 일의 난이도와 책임도가 이제 유사하다. 이렇게 되면은 직무 등급이라고 그랬어요. 직무 등급으로 나눈 게 바로 뭐예요? 크게 아까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직무 등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직렬별로 또 나눠지면 그런 거잖아요. 직렬별로 나눠지면 그 저 앞에다가 땡땡이라는 말을 붙여주죠. 그러니까 땡땡서기보, 땡땡서기, 땡땡주사보 이렇게 앞에 하는 일의 직렬 이름을 갖다 붙여줘요. 거기까지 결합되면, 그러니까 직렬과 직무 등급이 결합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직렬 내에 같은 직무 등급이다. 그럼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직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요 안에서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요 자리 위치를 우리가 포지션 직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직급과 직무 등급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직무 평가를 통해 가지고 해서 나눠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거는 수평적 분류죠. 수평적 분류, 옆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수평적 분류다라고 이제 봤고요. 직무평가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했던 게 여기가 이제 계량적 방법하고 비계량적 방법이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래갖고 계량적 방법이다 그랬을 때 계량적 방법으로 점수법과 요소 비교법이 있었죠. 점수법, 요소 비교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비계량적 방법으로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서열법과 분류법이 있었어요. 서열법, 분류법 이렇게 나눠졌던 거 요거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이다 그랬을 때는 한 사람의 직위를 이렇게 딱 결정해 주는 걸 우리가 이제 정급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정급 해가지고 직위를 딱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먼저 하고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요거 나누고 그 다음에 이거 나누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이제 직위란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게 이제 바로 직급이에요. 여기 이제 직급하고 이제 직무 등급하고의 차이는 직무의 종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이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10호에 봐보면 거기가 직무 등급인데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빠졌어요? 직무의 종류라는 말이 빠져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비교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급이라는 말하고 그런 게 들어가 있고 강임이라는 말이 이제 있습니다. 그죠? 4호에 보시면은 강임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또 이제 우리가 뭘로 봐야 되냐면 공무원에 대한 이제 임용이죠. 임용이 있는데 임용이 어떻게 돼요? 임용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내부 임용이 있고 외부 임용이 있고 하잖아요. 그죠? 외부 임용이다 그랬을 때 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신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방형 직위도 있고 그죠? 개방형 직위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이 절차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뭐 모집을 하고요. 그죠?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치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 임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죠? 이런 절차로 이제 가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부 임용이다 그랬을 때는 이미 공무원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부에서 이제 자리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내부 임용이다 그랬을 때 이게 수평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동이 있었어요?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이 있습니다.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이 있는데 수평 이동이다 그랬을 때는 뭐가 있어요? 수평 이동? 수평 이동이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전직, 전보, 그 다음에 이제 전입 이런 게 있었고 또 이제 파견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수평 이동이라 하고 수직 이동이다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이 있었다. 상승 이동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승진이 있고 계급이 바뀌는 승진과 호봉만 바뀌는 승급이 있었고요. 하강 이동이다 그랬을 때에는 여기에는 이제 강임과 강등이 있죠. 강등은 요건 이제 징계의 한 종류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요 틀들을 기억하시면은 여기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강임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전직이에요. 전직. 그리고 이제 전보 이런 얘기들이고 그 밑에 이제 직군, 직렬, 직류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대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 정의들 잘 한번 눈여겨봐 두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막상 막딱 드리면 이 똑같은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옆에 그 똑같은 표현으로 나오는데 헷갈려버려. 굉장히 헷갈려버려. 이게 잘 익혀 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앙인사 관장기관이다 그랬을 때 뭐 이제 행정부는 인사혁신처예요. 5호에는 행정부는 인사혁신처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국회는 국회 사무총장이 있죠. 그리고 법원은 이제 법원의 행정처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있고 소청심사위원회 요거는 이제 이 중앙인사관장기관 소속으로 해가지고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게 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옆에다가 좀 추가한다면 이건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법한 어떤 인사 조치가 있었을 때에 소청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구성이에요. 제 3항에 보면 그 구성인데 이제 그 인사혁신처에 있는 이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게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급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잖아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었다. 인사혁신처장이 기껏해야 차관급인데 같은 급으로 지금 있잖아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소청심사위원회 결격사유 중에서 제10조의 2에 보시면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같은 사람들은 또 결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책 중립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항상 그게 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 대통령 소속 그 정당이나 이런데 사람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자기네 정파적 이해관계를 이제 중심에다 놓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항상 우리가 견제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특정 정당 당원 같은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공무원 길들이기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죠? 그러고서 이제 저 억울해요. 그랬더니 뭐가 억울해? 그러고서 그냥 내보내버리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정책 중립도 확보하기 위해서 정당 당원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3조에 이제 보면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줘야 돼요. 소청인은 꼭 반드시 진술해야 되고 이 진술이 빠진 결과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그 무효로 우리가 이제 효력이 없는 것으로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그랬는데 여기 소청 사건의 결정을 요거를 이제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되고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 합의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엄격하죠. 출석 자체가 3분의 2까지 와줘야 되니까 엄격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거죠. 이제 여기서의 결정한 것은 제15조 14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한다. 강제력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위분류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직위분류제 원칙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 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이건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돼도 분류해야 된다. 그게 같은 레벨, 그죠? 수평적으로 나눴을 때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의 급여 수준이 비슷해야지. 왜냐면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도가 뭐 비슷하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임용의 원칙 그랬는데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 성적, 근무 성적 그 밖에 뭐예요? 그 밖에 능력을 실증해서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시험 성적도 있고 근무 성적도 이제 반영돼야 된다. 근무 성적이 있다는 것은 아까 이제 뭐 내부 임용이 있잖아요. 내부 임용. 내부 임용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의 근무 성적도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능력의 실증이 따라가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저 임용할당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임용할당제 있어갖고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에 대한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 이 적극적 인사행정이죠. 그래서 적극이라는 말에다가 이제 제가 빈칸을 일부러 만들어 놨던 거예요. 적극적인 이런 이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인사행정 이해 왔죠? 적극적 인사행정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됐고, 이번에 뭐 여당 대표도 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여당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공무원 임용할 때 지역 할당을 강화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정사업본부에 저 이제 공무원 있잖아요.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채용할 때 계리직 공무원은 뭐 따로 뽑는 거고, 원래 따로 뽑고 시험 과목도 다르잖아요. 그거 말고 일반 행정에 준하는 이 우정 공무원 같은 경우에 우리 선발할 때 어떻게 돼요?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선발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공고 잘 보시면은 지역 구분이 있어요. 우정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확대될지도 모르겠다. 근데 뭐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또 역차별 논란이 생길 거예요. 분명히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이 있을 테지만은, 이게 이제 적극적 인사행정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 논쟁이죠. 오랜 논쟁, 그거의 한 종류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외국인과 복수 국적자의 임용이 또 가능하지만은 안보,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근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이 바로 이제 임기제 공무원이잖아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얘기고, 신규 채용할 때 공개 경쟁 채용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죠? 그런데 경력 경쟁도 있다. 경력 경쟁도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해 봤더니 이번에 계리직 공무원 뭐 공고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계리직 공무원을 그 공개 경쟁 채용으로 이제 3월 달에 뽑겠다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되면서 경력 경쟁 채용도 거기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격증 요건이 있었어요. 자격증 요건. 그러니까 아무튼 내 이름을 또 까먹었네. 자산관리사였나 뭐. 그래가지고 그 자격증이 있으면 경력 경쟁 채용한다, 대상자다,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자격 같은 걸 입증해야죠, 그죠? 자격 같은 걸 입증을 하면은 경력 경쟁 채용으로 또 이렇게 선발하기도 한다. 그러면 대학 갈 때 저 정시도 있지만은 수시도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지나갑니다. 28조인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간의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이거는 이제 전입하는 거죠. 전입. 아예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아예 소속이 바뀌는 전입. 그때는 전입 시험을 봐야 된다. 우리가 여기에서 시험 봐야 되는 게 원칙인 게, 전직하고 전입은 시험 봐야 돼요. 전번은 같은 동일 직렬 내에 돌아다니는 거니까 이건 그냥 순환보직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견 같은 경우도 다른 소속으로 넘어가서 일은 하지만은 내 원 소속이 달라지진 않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게 파견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전직과 전입은 이거는 직렬이 바뀌고 전입은 아예 소속 기관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시험을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직도 거기에 이제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전직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 직위가 나와 있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 공직의 내부에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사람도 된다. 이럴 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공모직위죠. 공모직위는 요거는 이제 원래 그냥 공직 내부에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해당 기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 조직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뭐 그 차이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기관의 내부 외부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렇게 넘어가시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고위공무원으로 속하는 이제 이제 공무원을 선발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작용을 하고요. 15임용이 있습니다. 15임용. 15임용이 있는데 15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랬었죠. 이게 이제 15임용 같은 경우 5급 공무원으로 이제 임용할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는 5급 공무원 같은 경우 1년 동안의 15기간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6개월간의 15기간 이렇게 이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도 면직이 가능합니다. 그죠? 면직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봐두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직권 면직, 우리가 이제 의원 면직과 직권 면직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직권 면직이 가능한 경우로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는 아직 정식 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95페이지입니다. 595페이지 열로 넘어오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31조 2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국무위원은 당연히 인사청문을 거쳐야 되고, 이거보다 좀 범위가 넓죠 많이. 네, 그러니까 국무위원만 인사청문하는 게 아니라 범위가 상당히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공부해 본 바가 있었고요. 임용권자 그랬는데 행정기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소속 이제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대통령 어떻게 뭐 5급 공무원 이상이라고 해도 인원이 적지 않을 텐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지. 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항에 보면 소속 땡땡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외에 모든 임명권을 갖는다 그랬는데 이건 장관이에요. 나머지 이제 자리들은 장관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파견 근무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은 나오면은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버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요거를 또 이제 매번 들여다보고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은 사람, 그랬는데 복권이 안 됐다 그런 사람하고,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면요, 그 형이 끝난 다음에 5년이 경과해야 돼요. 5년이 경과를 해야 됩니다. 5년입니다. 5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요. 실형, 그 다음에 집행유예, 선고유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크게 보면 선고받을 때, 아니면 무죄. 그러니까 이제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선고유예냐 무죄냐, 무죄면 아무 상관없는 거고 죄가 없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저기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실형을 받았다 그럴 때에는 형 집행이 끝나고 그리고 5년이 경과해야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집행유예 경우는 2년이 경과해야 되고,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2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선고유예는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지만 않으면 이제 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들이 거기 이제 들어오는 것이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자격 상실하고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또 공무원이 안 되는 게 6호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다 갖다가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성폭력 범죄 같은 거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돼 가지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나 영구 퇴출이라고 했습니다. 영구 퇴출.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국가는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전과자라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낙인 찍고 더 이상은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범의 길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몰아가는 거예요. 자꾸 이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가지고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이어서 우리가 자꾸만 이게 범죄자에 대한 분노도 있고 뭐 이제 경계심도 있겠지만은 그쪽으로만 자꾸 이제 몰아가면은 그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더 이상은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통 범죄에 빠져드는 경우가 무언가 자기 욕구의 충족이 부족해서 그랬을 텐데 보통 보다듬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렇게 돼요.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은 마음이 좀 이제 그죠? 예. 그러면은 그것이 좀 이제 범죄로 빠져들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은 것 같아. 예, 이게 어디다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이럴 때 이제 어릴 때부터 그게 잘못되고 근데 한번 그렇게 되면 바로잡기가 힘들죠. 바로잡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들 때 한 5세 전후 해가지고 그런 게 형성된대요, 거의. 예,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사랑할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을 딴 사람을 위해서 할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감정이 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내가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 딴 사람의 감정이입이 안 돼 갖고 저 사람을 대상화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사회가 사랑해 줘야 된다. 진짜로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고 이게 그런 관점으로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의 어떤 이런 형벌 부과에 대한 철학이 이렇게 해서 그 관점이 바뀌어져 왔고 그래서 정부도 이거를 예전에는 막 형무소 이렇게 불렀던 것도 교도소 이렇게 하잖아요. 교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회가 이걸 끌어안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살 기반이 없어요.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좀 아이러니 뭐라 그래야 돼? 딜레마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가 자기 신원조회 안 해보는 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 중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배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신원조회를 누가 따로 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큰 대기업 소속이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일하는데 알고 봤더니 범죄자가 우리 집에 배달을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막 뜨고 그랬잖아요. 그게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까발려가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공포감이 자극된다 그래서 달라질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달라질 게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딘가에 살고 있어요, 당연히. 당연하게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까발려가지고 다 눈에 띄게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삶이 행복해질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다 공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이 뭐로 가요? 다 죽여라. 범죄 저지르면 사용 좀 해라. 다 사용하래. 그렇게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도 이게 무책임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신상 정보 막 털고 이러는 것도 꼭 최소한에 머물러야지 이게 신상 정보 공개 같은 것들이 너무 많으면 또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국가 공무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태도예요.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전혀. 이 사람들을 개과천선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 그래서 결론은 사랑해라,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런 이제 형태로 가는 거죠.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종교의 계율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 경험과 고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얘기니까 그런 것도 종교끼리 보면 수준 높은 종교끼리 이렇게 보면 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 하는 얘기가 본질이 크게 안 다르단 말이에요. 본질이 다 같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반영하여 국가는 그런 시책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전과자랄지라도 기회를 준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봐두시고 그런데 거기 예외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요거는 영구 퇴출이다. 이렇게. 요거는 일종의 본보기의 성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선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5, 85 이것도 시험에서 얘가 진짜 많이 보여요. 얘가 많이 보이는데 파면 당하면 5년, 그 다음에 이제 해임 당하면 3년.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이 임용될 수 없는 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또 한번 봐주는 거 아닙니까? 파면까지나 될 정도면은 장난 아닌 거예요. 이 징계 받을 정도, 이 파면 징계를 받으면. 그런데 이제 5년 지나면은 너 임용될 수 있어. 이렇게 해주고 있죠. 자, 근데 승진할 때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40조로 갑니다. 승진 임용은 근무 성적 평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뭘 해야 돼요? 승진할 때는 근무 성적 평정이 많이 들어가지만 경력 평정도 이제 감안을 합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는 이제 능력과 경력을 고려해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고 5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명할 때는 승진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공무원 임용령으로 가보면 여기 이제 승진 임명할 때 근무 성적 평정과 경력 평정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경력 평정 점수가 많아야 20점, 작으면 5점까지도 이제 삭감되어 들어가고 나머지를 이제 근무 성적 평정이 채우는 것이죠. 그죠? 네, 그렇게 채우는 것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수 결정의 원칙 그랬는데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주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계급 중심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위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계급별, 직위별 또는 직무 등급별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가 이제 기본 적용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물가 수준도 반영해야 되고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고요. 그리고 또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하고 이것도 비교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지는 게 뭐라고 우리가 포인트 잡았었어요? 빠지는 부분이 외국의 공무원의 보수 수준 이런 것들이 이제 빠진다라고 했었어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여기도 모범적인 고용주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있으면 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물가 상승분 반영해가지고 올렸다가 이번에도 막 욕 얻어먹고 막 이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봐두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제한제도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이제 공무원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한제도 같은 거를 활용하는 게 있고 그리고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이제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무원의 의무들이 막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의무들 한번 채워놔 보세요, 여러분들이. 네, 읽어가면서 꼼꼼히 읽어가면서 한 번씩 좀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있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공무원의 13대 의무에서 기본적인 의무가 공무원 성실해야 돼요. 성실의 의무라는 걸 따로 빼놓고, 그죠? 성실의 의무, 그게 이제 기본적 의무고, 나머지 의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인지 아니면 직무상의 의무인지 이런 것들을 또 구분하라고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무상의 의무다 그랬을 때는 직무 이행을 할 때 그때 이제 복종의 의무 같은 거 있죠. 복종의 의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그죠? 영리행위도 금지되고 그 다음에 직장 이탈 금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의무 같은 것도 있죠. 종교의 의무. 그러니까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의무들도 이제 있을 것이고 친절 공정의 의무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오게 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분상의 의무로서 뭐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 영예에 제한이 있는 거, 품위 유지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 청렴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또 정치행위가 이제 금지되는 거, 이런 것들까지 보시면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서 이제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나가 볼까요? 의사에 관한 신분조치 68조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무원은 형해,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 휴직이 되거나 강임이 되거나 혹은 면직이 되거나 하는 것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 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명된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면직이 가능한 자리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장급 이상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국장 실장급 국가공무원으로 보면 그 이상 올라가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신분 보장에서는 조금씩 멀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내려가 볼까요? 근데 직권 면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직권 면직. 한번 그 사유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격 심사에 대한 얘기죠. 고위공무원단은 이제 이 고위공무원단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여겨지거나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적격 심사를 이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건도 이제 보시면 되죠. 근무 성적 평정에서 처하의 등급의 평정을 총 이제 어떻게 돼요? 2년 이상 받았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에 도달했거나, 그 두 가지가 반띵 섞인 거예요. 그죠? 근무 성적 평균 최하 등급을 1년 이상 받았고,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같이 결합됐을 때도 적격심사 대상자가 됩니다. 적격심사는 이제 몇 개월 이내에 해야 되냐? 요거는 이제 6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적격 심사 결과 적격자가 돼야지 유지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은 이제 직권 면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제 73조의 3으로 가보면은 요건 이제 직위해제예요. 직위해제. 직위해제 중에서도 2호에 보시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이런 사람은요 뭐가 되냐면은 이게 또 대기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기명령. 이 대기명령 대상자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3항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3항에 보시면은 임용권자는 제1항 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대기명령까지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저 훈련시키는 거죠. 한번 기회는 더 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직무수행 능력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는 직위 해제를 해놓고 대기 명령을 통해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파면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 즉 이걸 무슨 징계라 그래요? 우리가 중징계라 그러죠. 그러니까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이렇게 되면 또 직위해제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위공무원단 이제 적격심사를 요구받았다 그럴 때, 그죠? 예, 그럴 때에도 직위가 있었다면 직위해제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 73조의 4에서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에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언이 된 경우에 뭘 한다고요? 예, 그때는 이제 강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강임. 앞에서 잠깐 있었던 강임 다시 나왔고요. 정년은 이제 60세로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고충 처리 같은 게 나왔는데요. 고충에 대해서는 이제 상담하는 거죠. 고충 상담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항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해서 중앙 인사관장기관에 이게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둡니다. 그렇게 되고,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거보다는 조금 이게 약식처럼 진행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예, 소청심사위원회 안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 청구 사건을 다루거나, 아니면은 이제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고충을 담당하고요.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는 보통 고충심사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거기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모든 안건을 다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재심 청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다룬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항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처분청이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함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징계 종류인데, 징계 종류는 위에서부터 보면 파면, 해임, 그 다음에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공무원의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이 있다. 그러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하나를 빼먹어서 틀린 걸로 이렇게 잡혔었어요. 그러니까 6가지 종류 5개만 열거해 놓고 이게 징계다. 공무원 징계는 이거다. 라고 돼 있었어. 근데 만이라고도 안 돼 있었어.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이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는 뭐뭐뭐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서 하나를 빼뜨려 놨는데, 그런데 만자를 붙이면 확실히 틀린 거지만 만자를 안 붙이니까 애매한 거예요. 아이고, 이게 징계인 건 맞잖아요. 그 하나가 빠져 있지만 그래도 이 나머지도 다 징계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그럴 때는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선지 중에 더 틀린 게 있나를 잘 보셔야 돼. 더 틀린 게 있나? 이러고 봤는데 다른 선지들은 다 맞는 거다. 그러면은 아, 얘가 틀렸구나.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출제한 거구나. 이렇게 눈치껏 센스 있게 또 보셔야 됩니다. 징계의 효력 중에서 강등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죠, 그죠? 그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에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는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또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봉은 1회 3개월이고 보수의 3분의 1만 감하는 것이고 견책은 전 과오에 대해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그런데 이제 승급 제한도 있었잖아요. 승급 제한이 있긴 있어요. 견책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고 6개월간 이제 승급은 안 돼요. 승급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단순히 회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승급이 또 제한되는 것도 있고요. 공무원으로서 징계 처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여기는 어떻게 돼요? 승진이나 승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승급 제한이 있어요. 승급 제한은요 밑에서부터 62, 18, 18이에요. 62, 18, 18, 62, 18, 18. 왠지 딱 또 친근하게 느껴지는 숫자들이에요. 그죠? 62, 18, 18. 그래갖고 승급 제한이에요. 그게 밑에서부터 견책, 그 다음에 감봉,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저 정직하고 그 다음에 강등. 이랬을 때 정직과 강등은 18개월 승급 제한인 것이고 감봉을 받으면 12개월 승급 제한이고 그래요. 대통령령으로 보면 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자 이제 공무원 임용령하고 징계에 대한 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따져봤을 때 그렇고요. 자 이제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공직자윤리법부터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이게 뭐 내용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국가공무원법이. 그리고 사실은 이제 지방행정 들어가면 지방공무원법도 볼만한데 왜 잘 안 보냐면은 똑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국가공무원한테 적용했던 것들을 거의 지방공무원에게 그대로 이식해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거기서 또 새롭게 봐야 될 거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공직자윤리법 같은 거는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어요. 자, 쉬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어요.